2020년 농협대학교 입시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구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는 넘기 힘든 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변화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자, 92%. 이 숫자가 뭘까요? 이게 바로 농협대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보장되는 취업률입니다. 바로 이 숫자 때문에 수많은 대졸자들이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는 거고요. 이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유턴 입학 현상, 그 한가운데에 농협대학교가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다시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인생을 건 전략적인 투자라고 봐야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왜 다들 이 시험을 그냥 대학 입시가 아니라 인생이 걸린 승부라고까지 말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이 한 문장의 핵심을 딱 짚어주죠. 그러니까 농협대 들어간다는 건요, 공부 더 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지역농협 채용시험에 1차를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격증이 거의 출근 보증수표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2026년 입시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릴 두 가지 큰 변화가 있거든요. 이게 누구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거고 또 다른 누구한테는 생각지도 못한 벽이 될 수 있는 딱 양날의 검 같은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 이건 일단 좋은 소식이에요. 모집 정원이 42명에서 47명으로 5명이나 늘었어요. 이게 겨우 5명?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1.9%가 늘어났죠. 이게 그냥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1단계 합격 인원, 그러니까 3배수를 뽑잖아요. 그 인원이 126명에서 141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지원자 입장에서는 1차 관문 통과할 확률이 실제로 높아진 거죠. 꽤 괜찮은 소식이죠. 자, 정원이 늘어난 거, 이거 분명히 좋은 소식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아예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2026년부터는 농협대를 졸업해도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 지역 농협으로는 취업 추천을 못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격하는 순간 나는 지방에서 근무한다. 이게 그냥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 상황이 확 와 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칙 하나 때문에 입시판이 그냥 완전히 뒤집히는 겁니다. 원래 서울 쪽 근무를 노리던 소위 말하는 최상위권 지원자들 있죠? 이분들한텐 길이 막혀버린 셈이고요. 반대로 나는 원래 지방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지원자들한테는 와, 이건 진짜 강력한 경쟁자들이 싹 사라지는 블루오션이 열린 거죠. 자, 그러면 이 기회를 잡으려면 도대체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합격까지의 그 과정을 두 단계로 나눠서 아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과정은 아주 심플해요. 먼저 1단계에서 시험이랑 성적으로 3배수를 뽑고요. 그리고 2단계에서 이 사람들을 면접 봐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거예요. 딱 두 개의 허들만 넘으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배점을 한번 보세요. NCS 시험이 무려 80%입니다. 압도적이죠. 물론 이전 대학 성적이 20% 들어가긴 하지만 솔직히 이건 거의 NCS 하나로 결정된다고 봐도 돼요. 우리가 어디에 올인해야 하는지 답이 딱 나오죠? 그럼 이 NCS 시험,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70분 동안 60문제를 풀어야 해요. 한 문제당 1분 조금 넘는 시간인데 이건 거의 시간과의 싸움이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과락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총점을 잘 받아도 전체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하위 20% 안에 들면 그냥 바로 탈락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탈락. 자, 이렇게 1단계를 간신히 통과했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최종 점수는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 점수 30%를 합쳐서 결정되거든요. 딱 보면 1단계 성적이 70이나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30%짜리 면접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진짜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1단계 합격자들끼리는 사실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면접 점수 30점이 당락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1단계를 좀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사람한테는 이 면접이 정말 유일한 역전 찬스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합격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막힙니다. 1월 20일에 NCS 시험을 보죠? 근데 1차 합격자 발표가 딱 3일 뒤인 23일이에요. 그리고 바로 5일 뒤에 면접입니다. 이 살인적인 스케줄이 뭘 의미하겠어요? 1차 붙고 나서 면접 준비해야지 이 생각으론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NCS랑 면접 준비 같이 달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NCS,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시중에 있는 농협대 전용 교재 말고요. 지역농협 6급 채용 대비 문제집 있죠? 그걸로 공부하는 게 실제 시험이랑 훨씬 비슷해요. 그리고 좀 어려운 수리나 문제 해결 영역은 공무원 시험 PSAT 기출문제로 연습하시고 의사소통이나 조직 이해 같은 건 농민신문을 꾸준히 읽어두는 게 정말 최고의 전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 면접입니다. 이제 수도권 취업길이 막혔잖아요? 그럼 면접관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딱 하나겠죠. 당신 정말로 지방에서 일할 마음이 있는 겁니까? 진심입니까? 이거예요. 이 질문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답하느냐가 합격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만의 합격 스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 전공을 농촌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데 쓰고 싶어서 전략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특히 그 수도권 근무 제한, 이걸 약점이 아니라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히려 좋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역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합격의 치트키입니다. 자, 2026년 농협대 입시. 기회의 문은 분명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죠.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당신의 삶의 터전을 완전히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이 합격으로 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겁니다.